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크호스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방송 종료된 이후에는 오픈 채팅방 안에서 윤수림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를 도와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생방송 중에 입장하실 수 있도록 활짝 열어놓을 테니까 이 기회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장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생방송 중에 띄워드리는 QR코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TV 화면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가져다 대보신다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가 뜨고요. 그 링크 누르시고 직접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방법이 좀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문자 메시지 창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받는 번호에는 샵 3989라고 5글자 입력해 주시고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신다면 오늘도 새로운 저희 밀키트 종목들의 레시피 좀 더 자세히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명절 연휴가 지나고 10월의 첫 거래일, 우리 증시는 검은 수요일을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치솟으며 달러 인덱스가 107선까지 상승하자 원달러 환율은 하루 동안 14원 넘게 올라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2.4% 넘게 떨어지면서 간신히 2,400선을 지켜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10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면서 2008년 이후 최장기간 팔자세를 이어간 코스닥은 올해 최대의 낙폭으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발표된 ADP가 집계한 미국의 9월 민간 고용은 전월 대비 8만 9천 개 늘면서 2021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였던 16만 개와 전월 기록 18만 개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들면서 국채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10년물은 4.7%, 30년물은 4.8% 근방에서 움직였습니다. 나스닥이 1.3% 넘게 오르는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윤수림 전문가님이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도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에 포착해 주셨던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계속해서 23% 다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SY 어제 시장의 낙폭이 정말 강했고 상승 종목이 250개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5% 강세로 마감하면서 현재까지 5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8월 동안 알려주셨던 로봇주들의 움직임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또 10월이 시작이 된 만큼 4분기에 저희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밀키트에 담아오셨다고 하니까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찬바람이 피부에 체감이 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서리가 내린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증시에도 이렇게 찬바람이 불어올 것 같지만은 저희는 이 와중에 반등의 기미를 한번 노려보면서 오늘도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밀키트 종목들 찾아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진짜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저 깜짝 놀랐어요. 네, 뭐 요즘 날씨가 뭐 사실 굉장히 좀 추워지지 않습니까? 이제 가을이 찾아왔다. 네. 이런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좀 체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은 증시의 찬바람은 이제 그만 좀 멈출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저희는 전문가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종목들로 수익 챙겨볼게요. 인사와 소개 한번 드리고 갈게요. 네, 반갑습니다.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오늘도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튼튼하고 펀더멘탈이 맞는 이런 3박자 맞는 종목들로 이렇게 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운수 대통할 수 있게 만들어줄 종목들 밀키트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이 얘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우선은 저희가 방송 종료 이후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자막 나가고 있고요. 저희 생방송 중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자세한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샵 3989를 받는 번호에 입력해 주시고 메시지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오늘 순차적으로 답장 통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방법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오후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 이때는 너튜브에서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윤수림 멘토라고 검색하신다면 전문가님의 무료 스트리밍 방송 통해서 또 더욱더 다양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이 방법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 시장 분석부터 시작해서 또 밀키트 종목 얘기, 기업 분석과 가격 전략까지 설명해 드릴 텐데요. 간밤 미증시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연휴를 보내는 동안 미국에서 좀 악재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시장도 좀 좋지 않고 따라서 글로벌 증시 어제 좀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었지만 간밤 미증시는 빨간불로 마쳤습니다. 자, 우선은 국제유가가 5%가량 떨어졌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계속해서 이제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던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살짝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님께서 분석해 주시는 미증시 내용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전일 미증시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좋았다. 이 이상으로 표현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일단 우리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네. 일단 에너지 가격이 너무 높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네. 일단 가장 부담 요인으로 작용이 됐던 부분도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을 이끌어냈던 내용도 전부 다 이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요인을 촉진을 시키고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약세 분위기를 주도했던 경향이 있었던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 에너지 가격의 이 WTI 5%의 하락은 상당히 유의미한 이런 인플레이션의 상승 분위기를 이렇게 제한시킬 수 있는 요인이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뜨거웠던 인플레이션의 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뭐 임금이라든지 우리가 노동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상위를 차지하고 있던 부분들을 봤을 때 이 ADP 민간 고용의 감소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지금 오히려 감소로 돌아선 추세가 시장에는 호재로 좀 작용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이올레트 이 고용 보고서를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봤을 때 이 구인 감소가 지금 구인 이 고용의 증가가 좀 이어지는 분위기로 갈 듯하였으나 이런 분위기가 ADP 민간 고용 쪽에서는 지금 현재 운송 이런 인프라 쪽에서는 감소하는 추세로 이렇게 돌아서면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긍정적인 분위기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다. 그 부분들의 에너지 가격의 하락도 지금 시장에는 너무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포인트가 전일 미증시 빅테크 중심 그리고 지수의 상승 흐름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가로막던 하나의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는 요인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약세의 요인으로 좀 전환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증시의 상승 분위기를 좀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의 이 상승 요인들을
제한시키는 추세로 다시 한 번 더 돌아선다라고 하면 증시도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행 과정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전히 매크로 장세는 현재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현재 분위기는 너무 좋다. 이 분위기를 한번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미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도 좀 잠잠해졌고 국채금리 한풀 꺾이는 모습도 나왔지만은 우선 노동 관련 지표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고 고금리가 우선 잡힐 수 있도록 이 좋은 분위기가 좀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와 보겠는데요. 사실 증시가 계속해서 강한 하락이 나오면서 뭐 주도 섹터랄 것도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좀 이렇게 10월을 좀 새로운 새 출발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기대했지만 역시나 9월보다 좀 더 큰 하락이 나오면서 많은 네. 분들 근심이 정말 깊으실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이 와중에 좀 반전의 분위기를 찾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혹은 이 약세장이 좀 이어진다 하면 사실 시장은 대응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뭐 윤수림 멘토의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네. 같이 좀 겸비를 해드리면서 모범 답안이네요. 예, 그렇죠. 이 시장에 가장 맞는 트렌디한 대응 전략을 이렇게 구상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과 동시에 일단은 이 시장의 우리가 핵심적인 좀 포인트를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시장이 현재 주도 섹터가 부재라는 우리가 타이틀에 한번 초점을 맞춰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도 섹터가 떠오르기 전까지는 이 시장의 개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뭐 최근 들어서 뭐 제약 바이오 섹터들 중에서도 뭐 최근에 카나리오 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이런 관련된 개별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주도 섹터가 자리를 잡아주는지에 대한 여부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판단을 해봐야겠죠. 예, 일단은 지금 뭐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드디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는데 일단은 시장의 가장 IPO 중에서도 지금 가장 대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IPO 중에서도 가장 큰 폭의 이 영향력을 차지하고 이렇게 높은 이렇게 위치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 로봇 산업뿐만 아니라 이 AI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 종목들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런 우리의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의 주도 섹터로 자리를 잡아줄 수 있는지 그런 여부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가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후에 이런 두산 로보틱스가 강세 분위기를 아주 많이 시장에 이어간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로봇주들뿐만 아니라 이런 반도체 그리고 하드웨어 쪽 산업들도 한 번 더 재상승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 이런 포인트에 우리는 항상 기회를 노려봐야 된다. 이렇게 눈에 항상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무래도 오늘 시장은 로봇주들 그리고 이 두산 로보틱스에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의 편중 현상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일단은 이런 매수세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얼마나 크게 작용을 할지 이 약세장의 흐름을 탈피를 하고 반등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수급의 여부도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이 반도체 그리고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SK하이닉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갔던 국내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산업에도 한 번 더 훈풍이 불어올 수 있을지 지금 반도체 경기도 저점을 다지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분위기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이 로봇주들과 함께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관전 포인트다. 우리는 이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국내 시장 분석 또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거의 올해 신상 종목 하면은 이 종목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 정말 관심을 모으고 있을 텐데 이 두산 로보틱스가 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이런 미래 산업, 신산업 쪽에 강한 에너지를 좀 불러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장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근거 있는 자신감, 약세장의 대응 전략은 우리 전문가님이 알려주시는 밀키트 종목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어제 이렇게 시장이 힘들어도 어제 저희가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의 상승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 함께 하신 분들께서는 10월의 시작 기분 좋게 출발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두
종목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첫 번째 밀키트 종목이었던 가온그룹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도 7%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지만은 이보다 좀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어제 가온그룹이 시간 외에서 6.6% 정도 좀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와서 오늘 네. 또 갭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면 전문가님 저희가 또 빠르게 개장 전에 이 종목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야기 들었던 가온그룹이 1차 목표가 도달 이후에 시간 외로도 1차 목표가를 도달을 해버렸네요. 오. 네, 네. 일단은 가온그룹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포인트 중 하나가 이 시장 속에서도 AI는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 포인트를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이 가온그룹의 투자 포인트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이런 가온그룹의 긍정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가온그룹 내에서도 이런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들 그리고 충분히 현재 산업의 트렌드와 엮여 나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뭐 가이던스 그리고 긍정적인 이 펀더멘탈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들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세부적인 대응 전략은 제가 가온그룹에 대한 내용들은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닥권에서 한 번 더 강한 상승 캔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가온그룹의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이 바닥권의 부진한 움직임을 뚫고 올라가는 이 강한 턴 어라운드의 장대 양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장대 양봉이 발현된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바로 KT와 AI 서비스를 영위를 한다. 이런 포인트와 동시에 아마존에서도 향후 AI 자체적인 챗 GPT를 확보를 한다.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 이런 포인트를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 중 하나가 이제는 국내 기업들 그리고 대규모의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국내 대형 이런 플랫폼 기업들도 자체적인 AI 서비스를 확보를 하려고 한다. 그런 부분들의 이 가온그룹은 AI 하드웨어 그리고 AI 인공지능 스피커 등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AI 서비스를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턴 어라운드가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상승이 아니다. 지금도 충분히 저렴한 구간이다. 이런 포인트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전일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이미 앞서 들어온 매수세들이 강하게 이렇게 나타난 와중에 이 상승 흐름이 단기적으로 끊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 이 단단한 펀더멘탈과 턴 어라운드의 기점으로 출발하는 가온그룹의 이 움직임을 봤을 때 이제부터 시작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1차 목표가로 8,000원을 제시를 해드렸고 네. 2차 목표가로는 이전 고점 구간인 8,430원 구간 그리고 이 8,430원 구간까지도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심스럽게 10,000원 구간까지도 봐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포인트 중 어제 가온그룹 1차 목표가 8,000원 구간을 도달을 하고 8,040원 구간을 정확하게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오늘 시간 외에 6% 정도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장 초반에 갭 상승 흐름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이 가온그룹의 앞으로의 움직임 또한 굉장히 기대가 된다. 왜? AI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1,200억 대비 매출이 6천억 이상 그리고 배당 또한 지급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기대하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 실체가 탄탄한 이 삼박자가 맞는 종목인 가온그룹 앞으로 더 기대해봐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가온그룹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도 전문가님께서 짚어준 종목은 정확하게 당일에 1차 목표가 도달이 나왔습니다. 어제 가온그룹 같은 경우에 시초가 7,610원에 편입해서 하루 만에 1차 목표가인 8,000원 넘어서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전문가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트렌드와 수급, 펀더멘털 세 박자 골고루 갖추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앞으로 더욱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어제 좀 많은 시청자분들이 더욱 좋아하셨어요. 이 종목은 심지어 어제 2차 목표가까지 하루 만에 바로 네. 당일 도달이 나왔었습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 전문가님께서 어제 제시해 주셨던 1차 목표가 6,800원, 2차가 7,500원 라인이었는데 장중에 지금 뭐 상승률로 보자면 26% 가까이 올라갔고 7,680원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네, 우리 카나리아 바이오도 한번 AS 짚어드리면서 앞으로의 방향성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카나리아 바이오도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 그리고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드렸던 포인트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투자 포인트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전일 미증시 그리고 전일 국내 증시가 상당히 부정적인 분위기로 움직였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그리고 개별 기업들, 개별 이슈가 존재하는 기업들의 상승 흐름과 개별 기업들에게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움직임이 정확하게 카나리아 바이오와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제 이 가온그룹과 동일하게 이 카나리아 바이오도 이 바닥권에서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턴 어라운드의 장대 양봉이 이렇게 뚜렷하게 발현이 되었다.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약세장에서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카나리아 바이오와 전일 가온그룹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자면 바로 바닥권에서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장대 양봉이 출현한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자리에서 이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터진 이런 바닥을 딛고 일어선 구간 속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카나리아 바이오 그리고 가온그룹과 같은 종목들은 시장의 약세장 속에서도 충분히 대응을 해볼 만한 위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전일 시장도 이렇게 약세 분위기 코스닥이 마이너스 4%, 코스피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하는 장 속에서도 장중 26%,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이 7,000원대 구간과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이 7,500원 구간까지 단숨에 도달을 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전일 이야기를 드렸던 두 종목 모두 이렇게 1차 목표가는 단숨에 도달을 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그런 이 열쇠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바닥을 딛고 일어선 거래량이 발현된 캔들이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3박자가 맞아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본다라고 하면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바닥에 턴 어라운드의 장대 양봉이 섰다. 그러면 그 종목은 이제부터 상승의 전환이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도 좋겠죠. 자, 그런 포인트로 우리가 종목들을 한번 대응을 해봤을 때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넘쳐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카나리아 바이오 전일 1차, 2차 목표가까지 단숨에 도달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약세장 속에서도 이렇게 트레이딩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 또한 시장의 훌륭한 접근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 이렇게 수익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수림 전문가님이 근거 있는 자신감, 어제 밀키트 종목들 시장의 지수는 그렇게 흘러내리고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상황 속에서도 어제 알려드린 밀키트 종목들 하루 만에 1차, 2차 목표가를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모멘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 항상 채워오시니까요.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밀키트 종목들 이제 소개를 해드릴 시간인 것 같은데, 자, 오늘 밀키트 종목들은 주제를 좀 이렇게 정해주셨어요. 위기를 기회로.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현명한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좀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이렇게 펀더멘탈 튼튼한 종목들,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저가매수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실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종목들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오늘 종목 그리고 오늘 준비한 이 밀키트 종목들의 한 가지 포인트는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네. 피어나는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샴푸 향이 느껴지나요? 네. 네. 이 샴푸 향이 느껴지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전일 시장이 이렇게 약세임에도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건 충분히 지금 시장 속에서도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들로 구성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 포인트로 오늘 첫 번째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종목이 바로 이 전일 뜨거웠던 종목이었죠. 휴젤입니다. 네. 휴젤 보통 저희가 그 보톡스, 필러, 뭐 미용기기 이런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전문가님 오늘 휴젤을 가져오셨다는 건 혹시 명절이 지나서일까요? 저희가 보통 명절에 이제 오랜만에 친척분들 모이고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살이 쪘니, 빠졌니, 주름이 생겼니 하시는데 그런 네. 이유에서 관련주를 가져오신 건지 좀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도 뭐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지만 네. 오늘 좀 휴젤의 이야기를 드린 포인트 중 하나가 이 소송 이슈. 우리가 보톡스 기업들이 사실 네.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이 소송 이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네, 그런 포인트로 최근에 대웅제약과
지금 이 메디톡스의 움직임이 좀 상이하게 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분위기도 휴재를 좀 피해갈 수는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일 이 메디톡스와 이 휴재의 이 균주 문제 소송에서 이렇게 소송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부각이 됐는데 간략하게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메디톡스가 이 다양한 기업들이 있죠. 뭐 대웅제약, 휴젤에게 우리 뭐 균주를 뺏었네 안 뺏었네 맞아요. 이런 이슈들이 소송이 거의 7년 동안 좀 이어졌습니다. 네, 사실 그 7년 전에 이 메디톡스를 이 유심히 좀 지켜본 입장에서 이 과거 메디톡스가 코스닥 2위, 7년 전까지만 해도 코스닥 2위 정도로 이렇게 시가총액이 부상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뭐 밸류 메리트라든지 사실 뭐 경쟁사가 없었던 좀 유일무이했던 그런 모습들을 다들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 7년 동안에 이 소송 문제가 굉장히 큰 리스크로 부각이 되면서 그간의 소송 비용도 뭐 천억 원 가량 그리고 뭐 1,500억 가량 좀 매출과 영업이익도 밸류 또한 이렇게 저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그렇게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소속이 길어지면서 뭐 메디톡스의 주가는 자연스럽게 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소송이 다시 한 번 더 이 메디톡스의 승리로 좀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 번 더 메디톡스의 주가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메디톡스가 좀 이렇게 대웅제약과 이렇게 싸우는 사이 어부지리로 사실 뭐 휴젤이 좀 올라갔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메디톡스가 좀 승기를 잡으면서 휴젤과 대웅제약의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게 이 메디톡스와 휴젤의 이 보툴리늄, 이 보톡스균에 대한 이 소송이 휴젤에게까지 이렇게 닿으면서 휴젤의 주가도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분위기로 좀 이어졌다가 어찌 보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소속해서 메디톡스가 이겼다 보니까 휴젤도 이렇게 메디톡스와 이 경쟁, 이 소송을 했을 때 메디톡스가 이길 가능성이 높을 거야. 이런 의미로 휴젤이 좀 하락을 했었는데 전일 이 소송에 대한 분위기에 휴젤이 좀 제소가 됐다. 이런 분위기로 메디톡스는 하락을 하고 휴젤은 다시 한 번 더 좀 상승 분위기로 전환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소송 내용 결과 너무 어렵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휴젤이 조금 승기를 잡는 듯한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다. 그런 포인트로 휴젤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은 뭐 둘째치고 이 휴젤이라는 기업은 그럼 과연 어떤 기업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뭐 메디톡스처럼 이전에 설명드렸던 메디톡스와 동일하게 이 보톡스균들을 좀 이렇게 보톡스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보톡스 필러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좀 피부 미용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과 굉장히 좀 닮아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네. 좀 뭐 강남 쪽 이런 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네. 항상 이렇게 관광, 뭐 의료 관광이라고 네. 얘기를 하던데 외국인 분들께서 이렇게 좀 시술이나 수술을 받고 나오신 모습을 정말 많이 마주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저희가 추석 연휴일 때 중국이 국경절이고 지금 또 다시 한번 단체 관광 허용이 나오면서 이 부분까지 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실까요? 네, 뭐 그렇죠.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네. 예, 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이 좀 굉장히 재미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앵커님께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전에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인 클래시스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네.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는 사실 이전에 이 보톡스와 조금 다르게 일회성보다는 좀 지속성에 대한 여부가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소모품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 드렸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근데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와 이 보톡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회성, 단발성으로 봤을 때 효과가 누가 더 크느냐. 이런 부분들의 이 네. 보톡스와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수요와 이 유행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사실 주기적으로 이렇게 시술을 받아야 좀 그렇죠. 피부가 개선이 되고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보톡스는 맞고 온 다음 날
뭐 30분 뒤 바로바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의 소비의 트렌드를 좀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중국인들의 소비 패턴들이 굉장히 재밌는 게 이 롯데 땡땡월드 이런 타워점에 지금 면세점이라든지 기존의 뭐 이런 뭐 공항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굉장히 좀 비싼 이런 소비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네. 코로나 동안 좀 억눌렸던 소비가 이런 럭셔리 소비를 좀 이어지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에도 자연스럽게 이 피부 미용 관광 그리고 이렇게 의료 관광 쪽에서도 이런 보톡스와 같은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들의 좀 이렇게 소비 패턴이 좀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이런 패턴들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의료 쪽에서도 한번 이 휴젤과 이런 보톡스 사업에도 우리가 산업에도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만한 가치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또한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이 대웅제약과 그리고 메디톡스 대비 이렇게 재무에 이렇게 큰 변동폭이 없죠. 네. 이런 포인트 중 하나가 이 대웅제약과 이 메디톡스는 이 소송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좀 출혈을 일으켰다. 이렇게 봤을 때 이 휴젤은 그간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꾸준하게 시장 지배 구조를 좀 가져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점유율을 좀 늘리고 꾸준하게 안정적인 좀 성장을 이뤄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포인트로 최근에 뭐 승소했던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뭐 부채 비율, 뭐 유보율, 당좌 비율 상당히 좀 안정적인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 구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휴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 미용기기 관련주로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톡스나 필러 관련된 종목이죠. 휴젤을 첫 번째 종목으로 포장을 해주셨는데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 사이에서 좀 어부지리로 이득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고 심지어 어제 좀 소송에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저희가 이 종목 지금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는 시장 와중에서도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의 다크호스 기법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밀키트 종목 얘기까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재추천주인데 이 재추천 같은 경우에 전문가님 항상 얘기하시는 정말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해주시지만 설명도 너무나 친절하고 자세히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해주고 계시죠. 자, 저희 8월 2일에 소개해드렸었던 한미반도체입니다. 사실은 9월에 좀 시장이 힘들 때 반도체주들 많이 눌려 있었고 전문가님께서 계속 이 와중에 저희가 좀 실체 있는 종목들 담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미반도체 지금이 타이밍인가요? 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전일 한미반도체가 한번 이렇게 상승 분위기를 좀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반도체 중에서도 가장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대형주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세한 이 내용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반도체 산업 생산 그리고 반도체가 이 3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좀 증가를 했다.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봐야 되는데 이 8월 내에서도 지금 반도체가 지금 생산량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 지금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건 여전히 이 메모리 그리고 반도체 산업 내에서도 지금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 크게 지금 뭐 사실 뭐 이야기 드리기가 굉장히 말이 뭐입니까? 뭐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드려왔던 내용들을 뭐 똑같이 반복을 하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최근 들어서 고성능 메모리 수요의 증가로 제가 메모리 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바닥을 찍고 기대해봐도 좋은 하반기의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여전히 너무 긍정적인 구간이 아닌가. 그 고성능 수요에 대한 증가에는 자연스럽게 HBM이 껴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바닥을 딛고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이런 반도체 수요의 증가를 좀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데 포인트를 한번 맞춰본다라고 하면 이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자연스럽게 뭐 HBM 그리고 이런 수요의 증가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빼고 어떤 종목을 과연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시장에 전일 약세에서도 이렇게 반등 흐름을 잡아주고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던 이 한미반도체에 집중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일 시장의 반등 포인트가 과연 한미반도체가 어떤 부분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이 HBM용 본딩 장비 600억 정도의 SK 하이닉스와 추가 계약 공급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더 시장에 이슈로 작용을 하면서 한미 반도체의 이 지금 매출 대비 600억 가량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30% 이상을 좀 차지하는 그런 규모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HBM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메모리 가격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찍고 올라선 모습과 동시에 지금 메모리 산업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여전히 한미 반도체 긍정적인 구간이다. 우리가 지금 시장의 약세 속에서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핵심적인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한미 반도체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는 8월 2일에 소개해 주셨던 한미반도체 다시 한번 지켜볼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당시 HBM의 수혜를 좀 볼 수 있고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제 좀 SK 하이닉스와 600억 원가량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자,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뭐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씩은 좀 담고 싶으실 텐데 이 종목 지금이 적기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설명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오늘 시장 상황 한번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5일 목요일 현재 시간 9시 5분 25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자면요. 양지수 모두 빨간불로 기분 좋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의 상승이 더 강합니다. 코스피는 0.6%가량 오르면서 2,420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3% 정도 강세로 시작합니다. 지수는 818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거래소 먼저 체크해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 1,200억 넘는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다만 600억, 500억 정도 동반으로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면에 개인이 137억 원 정도 매도로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아직 좀 보합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135억 정도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거래소 상장된 두산로보틱스부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6만 1,000원 선에서 거래되면서 13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가 정도 보자면 67,600원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은 살짝 좀 내려오고 있는 분위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좀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고체 쪽이 그중에서 강합니다. 동아기업이 9%, 아바코가 4%, 대주전자재료 3.6% 정도 강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개별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두산로보틱스에 대한 관심이 좀 뜨거운 상황이고요. 솔트웨어가 오늘장 15% 넘는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로지시스 어제장에서 상한가 기록했었던 종목이죠. 한국은행이 CBDC 활용성 테스트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어제장에서 이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련 종목들의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로지시스 13% 넘는 급등으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가온그룹은 오늘장 6%가량 상승하면서 현재 주가 7,98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간략하게 상황 체크해 봤습니다. 역시 미증시 분위기가 좋았던 만큼 우리 시장 그리고 어제 과대 매도가 나오면서 반발 매수세도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는 밀키트 종목들의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밀키트 종목 두 종목도 이어서 가격 전략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재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주제가 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샴푸향이 느껴지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이었던 휴젤이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 기회를 열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장은 5% 정도 내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12만 7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자, 이 저가 매수 지금 저렴할 때 담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우리 휴재,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은 제가 휴젤 화면에 보시면서 네.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젤은 뭐 사실 이 보톡스 기업 내에서도 사실 좀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그렇게 큰 폭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는 종목 중 하나인데, 일단은 휴젤이 지금 일시적으로 좀 눌리고 좀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시장에 매수세가 들어왔던 종목이다 보니까 뭐 일부 물량들은 좀 투매 물량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휴젤이라는 종목들, 그리고 보톡스 기업들, 이런 기업들 대체적으로 덩치가 큰 종목들을 볼 때 일단 일시적으로 종목들이 눌리고 출발하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상향 관점으로 좀 이렇게 흘러가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한번 판단을 해봤을 때 여전히 매수 가능한 유효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휴젤의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현재 13만 원 구간부터 시작해 12만 4천 원 구간까지는 널널하게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는 즉 종목 자체적으로 지금 뭐 이슈, 그리고 현재 뭐 장 초반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갭 상승 음봉 형태로 좀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의 대형 자금들이 상승 흐름으로 출발한 모습 대비 일부 물량들이 투매 물량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분위기의 휴젤도 동일하게 좀 따라가고 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전일 들어온 매수세 대비 큰 폭의 매도세로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휴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구간까지 한번 보는 게 좋을까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을 때, 그럼 단기적으로 매수 가능 밴드 범위가 13만 원 구간부터 시작해 12만 4천 원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1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3만 5천 원 구간,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까지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인 14만 원 구간까지도 한번 보셔도 좋다. 지금 이 기업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런 뭐 최근에 억눌려 있던 주가의 투자 심리를 한번 판단을 해봤을 때 이전에 좀 상승을 제한시켰던 요인들 중 하나가 뭐 이런 뭐 대웅제약, 그리고 이 지금 뭐 메디톡스 이런 소송의 문제로 한번 불거진 리스크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지금은 그런 구간들을 좀 탈피하는 구간이지 않나, 오히려 추가적으로 목표 주가를 업사이드가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휴재 여전히 좀 관심도는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휴재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재 좀 잔잔하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오늘처럼 눌리는 자리에서 한번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실 분들은 14만 원짜리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인 한미반도체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사실 전문가님이 8월 2일에 저희 첫 번째로 소개를 해주시고 8월 22일 고점 당시 한 6만 3,300원, 23% 가까운 상승까지 보였습니다. 이 당시 목표가 앞자리 바뀌는 진짜 말씀해 주셨는데 뭐 빠른 시간 내에 도달이 나왔고요. 오늘 장은 현재 한미반도체 1.6% 정도 오르면서 55,2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이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잘 설정해서 또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저희 한미반도체도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한미반도체도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도 주가를 한번 보게 되신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뭐 한미반도체 주가 뭐 말이 뭐입니까? 바닥권에서 꾸준하게 우상향 흐름으로 저점을 좀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전 저점들을 다지고 다시 한번 더 상승 분위기로 좀 이끌어내는 모습들이 이전 구간을 좀 지지를 하고 현재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상승 분위기로 좀 이어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 가격 대응 전략도 한번 살펴보게
보게 된다면 최근 들어서 지수가 약세임에도 반도체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약세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주가가 눌림 이후에 다크호스의 하단선 정도를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로 좀 전환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한미반도체의 주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때는 이전 고점 구간이 63,000원 구간도 지금 구간에서 너무 저렴한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한미반도체 앞자리가 바뀐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주가의 가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HBM 시장의 수요라든지 HBM 시장 산업의 지금 뭐 확대로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저렴한 구간이지 않나 이야기를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다만 5만 원 구간에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의 움직임이 좀 부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5만 원 구간 정도는 우리가 손절가를 잡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매수 가는 밴드 범위는 5만 6천 원 구간부터 시작해 5만 5천 원 구간 사이에는 현재 매수 가는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차 목표가는 어디로 잡아보는 게 좋을까? 1차 목표가는 6만 원 구간,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이전 고점 구간인 63,300원 구간, 그리고 아주 만일 63,300원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는 65,000원 이상까지도 67,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바라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전히 한미반도체 매력적인 종목이다. 정말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야기 드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미반도체의 이런 진행 과정과 그리고 반도체 메모리 산업 중심으로 이 HBM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난다는 걸 봤을 때 우리가 한번 지금 구간에서 한미반도체를 한번 집중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한미반도체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상승 신호가 나오는 자리에서 담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미반도체 현재 55,200원 선에서 주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손절물 라인은 5만 원 잡아보시고요. 1차 목표는 6만 원, 넘어선다면 전고점인 63,300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밀키트 두 종목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어제 알려주셨던 그리고 오늘 앞서서 중간중간까지 도와주셨던 가온그룹 오늘 장에서 역시나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아까 좀 상세하게 짚어주셨지만은 다시 한번 이 오늘 시장에서 가온그룹의 흐름 한 번 더 짚어보고 가도록 할까요? 네, 가온그룹 또한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서 한번 중간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이 8,000원 구간, 8,000원 구간 장 초반에 시가가 8,100원까지 7%가량 이렇게 상승으로 좀 출발을 하면서 장중에 이 8,400원, 8,400원 구간까지도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났죠. 8,400원이 아니라 장중 고가는 8,230원입니다. 자, 네. 이렇게 상승 흐름이 좀 이어졌는데 지금 장 초반 상승 흐름 출발 대비 좀 주가가 일부 눌리고 좀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런 뭐 하드웨어라든지 뭐 IT 기업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업들이 장 초반에 갭상승 음봉 형태로 좀 출발하는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가온그룹도 그리고 AI 기업들도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도 모두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두산 로보틱스의 지금 뭐 시장에 상승 출발 대비 좀 하락 전환이 단기적으로 좀 아프게 좀 작용을 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뭐 가온그룹은 그런 모습 대비해서 여전히 좀 긍정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크호스 하단선 1차 상단선 구간이 지금 7,560원 구간인데 7,560원 구간에 지금 지지를 하고 다시 반등 흐름이 좀 나타났다라는 걸 한번 감안을 해봤을 때 1차 목표가에서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일부 물량들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 분위기를 지금 7,560원 구간에 지지하고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에 한번 중점을 맞춰서 대응을 해본다라고 하면 좀 더 갈피가 잡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가온그룹 중간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아침에 소개해 주셨던 가온그룹까지 오늘 장초반 흐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어제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저희 방송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자, 마무리되기 전에 저희 지금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단 자막 통해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한 통 빠르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릴 텐데요. 받는 번호는 샵 3989 그리고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의 장중 대응 전략 실시간 무료 메시지로 계속해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종목들은 이 약세장 속에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알려주셨는데요. 첫 번째 밀키트 종목 휴젤, 보톡스 필러 관련해서 저희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공약주였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HBM 관련된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쯤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 오늘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포장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더욱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